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시험 전에 이제 마지막 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단원 중에서 이제 주제 3에 해당되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페이지 46페이지부터 나가게 되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개가 있더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준비를 해놨는데, 자, 먼저 인간 중심주의의 자연관이 있더라. 인간 중심주의니까 우리 주체가 바로 인간에 초점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생태 중심주의.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조금 우선시되는 그런 자연관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관점으로 구분이 되는데 서로 이제 상반되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관점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뭐가 다른지는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인간 중심주의의 자연관을 보게 되면 자,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서 자연의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 그래서 인간이 핵심이죠. 인간이 자연을 평가하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중요한 특징인데 자, 인간은 자연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더라. 인간과 자연은 다른 존재더라.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분리는 하되 누가 더 위에 있다? 인간이 더 우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뭐에 불리하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도구고 수단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구적, 수단적 가치를 강조하더라. 그래서 이 자연은 자연은이죠. 을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로 이용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반대로 생태 중심주의의 자연관을 보게 되면은 자, 인간의 이익보다는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더라. 그래서 자연을 중시하는 이 관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일론적인 관점을 본다는 건데 전체를 뭐로 보고 있다?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일부에 해당이 된다. 우리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도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라고 인식을 하는 관점이 바로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이더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 그러니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그 본연의 그 가치를 중시하더라는 거죠. 자연은 그 자체로도 본래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보존해주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근데 두 개 다 뭐 필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간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화라든지 도시화를 겪는 과정에서 그죠? 인간 중심주의가 없었다면 자연을 바라보는 그 관점 중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점을 가져다 준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죠? 하지만 환경 파괴의 요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다양한 환경 환경 오염은 우리 인간이 초래한 일이고,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 결과 오염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반대로 생태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생태 중심주의도 뭡니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 공존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공존을 모색할 수 있도록 또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필요성을 깨우쳐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생태 중심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인간의 어떤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또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경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환경 파시즘.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 생태 공동체를 위해서 인간이 포함된 개별 생명체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생태 중심주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환경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환경 파시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서 이 자연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이 사상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사상가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 대표 사상가로 네 명이 우리 책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 여러분들 문제집 같은 데 보게 되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베이컨이 있습니다. 베이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야 되고,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자연을. 그죠? 철저하게 자연을 이용하는 걸로 보고 있죠. 데카르트, 뭐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도.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다른 거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이 뭔가 이게 그 정신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죠? 의식이 없다. 우리는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다.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죠? 식물은 동물을 위해 생존하고, 그죠? 식물은 동물을 위해 생존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생존하니까, 그죠?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가장 최상위에 있는 거는 바로 우리 인간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신의 섭리에 따라서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철저하게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가진 대표적인 사상가로서는 이제 레오폴드가 있습니다. 레오폴드. 대지윤리라는 거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대지윤리는 뭐냐?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전인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토양, 물을 비롯한 대지까지, 뭐 그런 생물들까지 포함해서 그 생물의 모태가 되는 땅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 대지까지 확대하려는 입장을 우리는 대지윤리라고 하는데, 레오폴드는 대지윤리를 주장했고, 어떤 것이 생명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운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이바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오폴드는 대표적인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크게 두 갈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자연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했느냐? 자, 과거에는 우리가 뭔가를 개발을 하기 전에, 그죠? 아무것도 뭐 개발할 도구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인간과 자연은 서로 뭐 하더라? 의존하는 관계로 인식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순응하며 살아왔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이 살기 좋은 땅을 우리가 명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명당. 이 명당은 기운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명당으로 풍수지리에서는 뭘 내세우냐면 배산임수 지역. 여러분도 중학교 때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우리 집에 있으면 배산 뒤에는, 우리 집 뒤에는 산이 있고요. 우리 집 앞에는 하천이 이렇게 쭉 지나가야 되더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장소가 명당이더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자연환경은 누가 만들었는데? 이 자연환경은 말 그대로 이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는 그 속에 콕 들어가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실제 살기 좋았습니다. 왜냐면, 뭡니까? 여기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수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용수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하천은 주기적으로 뭘 하더라? 범람을 하더라는 거야. 그럼 범람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 뭐가 있더라? 농지가 있더라는 거죠. 농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게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산에 올라가니까 뭐가 많더라? 나무가 많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많으니까 연료가, 옛날에는 나무가 연료였으니까 연료가 풍부하더라. 그 다음에 또 집들은 보통 남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다? 일조가 좋더라는 거죠. 그죠? 동에서 떠서 남으로 해서 서로 지니까 하루 종일 해를 받는 그러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살기 좋은 또 기운이 좋은 명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자연에 의존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왔더라는 거야. 하지만 근대가 되면서 그죠? 우리는 기술이 고도화되게 되고 환경을 자연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가 생겨나게 되고 자연을 이용과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단계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산도 깎고 터널도 뚫고 다리도 놓고 뭐 이러한 그다음에 또 뭐 빌딩 숲도 만들어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들어서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또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이상기후부터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대기오염, 그죠? 그 다음에 뭐 토양오염, 수질오염, 뭐 여러 가지 오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우리 인간에게 다시 그게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우리가 환경도 보호해야 된다. 환경도 같이 가야 될 존재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도 이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된다. 이러한 이제 우리 목소리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공존해야 되겠죠. 같이 가야 됩니다. 그죠? 지구라는 공간을 벗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공존하기 위한 노력,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먼저 공존의 필요성. 인간과 자연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인간도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에 속해 있고 자연성의 다른 존재들과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공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삶과 자연 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상호 보완적이더라라는 거죠. 인간은 자연 없이 살 수도 없지만 자연도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아까 전에 그 명당에, 그죠? 그 명당에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죠? 사람이 삶으로 인해서 토양이 계속 관리가 되고 비옥해질 거고, 또 뭡니까? 우리가 하천을 이용하면서 역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피해만 주는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공존할 필요가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사회적 차원에서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가 돼야 된다.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안 쓰기, 뭐 일회용품 안 쓰기 이런 거 개인적으로 또 하는 것도 있죠. 사회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캠페인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도 꽤 많죠.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그죠?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도 쓰게 되는데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개발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생태도시. 여기 보면은 우리 책에도 이번 단원은 아니지만 다음 단원에 5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브라질의 쿠리치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실천으로 세계 생태도시로 주목을 받는 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도시라는 것은 사람과 자연이 사람과 자연이 서로 뭐하더라? 공존할 수 있는 도시 모형입니다. 그렇게 지속 가능하게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이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영상 한번 찾아보고 영상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슬로우 시티가 있습니다. 슬로우 시티 또 관련 자료를 또
갖고 오긴 했는데 슬로우시티란 빨리빨리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인지 묻는 운동이더라. 그래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아니라 빠름과 느림, 농촌과 도시, 로컬과 글로벌, 아날로그와 디지털, 뭔가 반대되는 거지만 이것들의 조화로운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옛 것도 보존하고 자연도 보존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불편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죠? 편해지는 것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이거는 전통 문화와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느림의 삶을 추구하더라.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운동을 우리 슬로우 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표적인 데가 바로 이 신안, 신안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뭐 있으면 예산, 충북 예산도 지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 남양주 또 뭐 이렇게 슬로우 시티가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태 통로. 생태 통로 우리 책에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도로를 만들면 그죠 산을 이렇게 잘라서 이제 도로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죠? 엄마 사슴과 아기 사슴이 뭐 하더라? 서로 떨어져서 생리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로드킬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이었더라. 에코브릿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생태 통로를 조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자연을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 그 다음에 자연휴식연제. 자연휴식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산 같은 거 할 때 그죠? 매번 등산하게 되면 땅도 뭐 이렇게 나빠지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오르막길 이런 데 갈 때 뭐 나무 같은 데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무도 계속 괴로워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사람 손이 좀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휴식 연제를 도입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등산로를 가지 않는 회복 기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갯벌도 복원을 시킨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생태계 복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생태계 구성임을 깨닫고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환경에 대해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리수거 우리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죠. 재활용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또 일회용 우리의 사용도 상당히 많이 줄였죠. 물론 안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 커피집 같은 데 가서도 보면은 일회용품 좀 줄이고 뭐 리유즈블 컵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에코백 이런 것도 뭐 시장 바구니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죠. 비닐 사용 줄이고 그 다음에 동시대의 사람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쌤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다 자연보호의 일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이 49페이지까지 내용은 다 얘기를 했고요. 뒤에 50페이지, 51페이지는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따른 이 주제 토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 1, 2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1, 2, 3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나중에 시험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정리가 다 됐고요. 구독자가 자꾸 한 자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1이 됐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데 빠지지 말고 반드시 구독 좀 눌러주고요. 내셔널 지리그래피 홍보도 많이 해주고 머거지리 조만간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 잘 하고요. 여러분들 홍보 많이 부탁합니다. 내셔널 지리그래피.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